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캐대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길 가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이나 김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우선 캐대헌이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넷플릭스에서 올해 6월 20일에 공개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정말 독특해요. K-팝 걸그룹이 낮에는 아이돌 활동을 하고 밤에는 비밀리에 악령들을 퇴치하는 퇴마사로 활동한다는 설정이거든요. 주인공은 헌트릭스라는 3인조 걸그룹의 루미, 미라, 조이입니다. 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악령들과 싸우면서 서울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의 라이벌로는 사자 보이즈라는 악령 보이 그룹이 나오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K-팝 아이돌이 귀신 잡는다고? 하지만 이 작품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캐대헌의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공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었어요. 첫날부터 17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5주 차에는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 역대 영화 흥행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조만간 3억 조회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 역사상 드라마와 영화를 통틀어서 최초로 3억 조회수를 돌파하는 작품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넷플릭스 역대 1위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고 이제 역대 1위 영화가 캐대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넷플릭스 터비가 모두 한국 관련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캐대헌의 인기는 영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대헌의 인기는 영상을 넘어서 음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작품의 OST 중에서 특히 골든이라는 곡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어요.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중에서 여성 보컬이 부른 곡으로는 처음이에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는데 이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OST 앨범 전체가 빌보드 200 종합 앨범 차트에서 8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으로는 정말 이례적인 성과죠. 이 음악들을 만든 사람들도 화제입니다. 빅뱅과 블랙핑크를 만든 테디 프로듀서가 참여했고 트와이스, 레드벨벳, 에스파 등의 곡을 작업한 유명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K-팝 교수님들의 조별과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캐대헌은 분명히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고 넷플릭스가 배급했습니다.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강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 나오는 한국 문화 묘사가 정말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전에 외국에서 만든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보면 김치와 한복 정도만 나오고 그마저도 어색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캐대헌에서는 다릅니다. 김밥, 라면, 국밥 같은 일상적인 한국 음식이 나오고 한의원, 목욕탕, 낙산공원 같은 실제 서울의 장소들이 배경으로 등장해요. 심지어 무당, 저승사자, 도깨비 같은 한국의 전통 민속 신앙까지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작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작 과정 전반에 한국인 스태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대헌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캐대헌의 영향은 문화를 넘어서 실물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들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에서 주인공 루미가 한의원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의원의 모델이 된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원래 월 방문객이 6천, 7천 명 정도였는데 캐대헌 방영 후 2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 나오는 호랑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호랑이 민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7월 한 달 관람객이 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낙산공원, 명동, 심지어 제주도까지 영화에 나온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캐대헌 성지순례가 하나의 관광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쪽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요.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해외에서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해요. 농심에서는 아예 캐대언 캐릭터가 들어간 신라면과 새우깡 패키지를 한정 출시했는데 1차 판매분 1000세트가 1분 만에 품절됐다고 합니다. 김밥 먹는 장면도 화제가 됐어요. 주인공이 김밥을 통째로 입에 넣는 장면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김밥 먹방 챌린지까지 생겼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김밥을 저렇게 먹지는 않는다고 웃으면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자체는 반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캐대언이 보여준 가장 큰 의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캐대언이 보여준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장화, 홍련, 왕의 남자, 전우치 같은 영화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캐대언은 달라요. 무당, 저승사자, 도깨비 같은 한국의 전통 요소들을 K-팝이라는 현대적 장치와 결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캐대언 포토카드가 유행하고 있고 틱톡에서는 사자 보이즈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캐대언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문화적 자신감의 회복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우리 문화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건 이 작품이 한국을 이국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체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해외 팬들이 이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보게 하는 콘텐츠다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캐대언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미 속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비슷한 한국 문화 소재의 해외 작품들이 기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의 창작자들도 우리 문화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캐대언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현대를 잘 결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캐대언 열풍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문화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캐대언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김밥을 처음 먹어보거나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나 국경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말이에요. 캐대언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 문화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캐대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